예, 예, 장관님 비롯한 우리 고용노동부 실국장님들, 기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정말 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정말 그 참사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언론에 나오는 사례도 많지만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준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어떤 통계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실업자 수 110만 명, 실업자 수 감소폭이 21만 8천 명으로 IMF 이후 지금 현재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떤 최악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통계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가 더 무섭고 또 그리고 그 통계 안에서도 어떤 고용의 어떤 미래 그리고 고용의 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그 부진하고 일자리 질 역시 주당 6시간 미만 어떤 취업자가 전년 대비 또 10.3% 늘어났고 특히나 관련된 업종으로 보면 더 상황이 좀 심각한데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이 심각한 것이 뭐 코로나라고 그냥 뭐 우리가 핑계를 대기에는 그렇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제조업을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2018년도 같은 경우 그 이전에 비해서 5만 6천 명이 감소를 했고 2019년도 역시 그 이전에 비해서 8만 1천 명이 고용 인력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은 또 역시 그 전에 비해서 5만 3천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고용 또 노동부가 예산을 쓰지 않았느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퍼부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고용 기금도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고갈이 지금 이제 걱정스러울 어떤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비상한 어떤 일자리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일자리 대책이 단순한 어떤 공공 알바가 양성되는 그런 어떤 대책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관님께서 인사말에서도 2021년도 어떤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저는 몇 가지 그 방안을 좀 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고용 참사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어떤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가칭 고용 영향 평가 제도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정말 기업이 정말 투자하기 힘들고 어떤 공정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특정 어떤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고용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영향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저는 그런 어떤 제도 내지는 정부 내 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개별 어떤 그런 어떤 들어서는 어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잘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도출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간 기업의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또 교육을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어떤 방향이시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방법상에 있어서는 교육을 하는 어떤 기관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특히 지방 어떤 대학교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면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몇 차례나 했습니다만은 어떤 노동자 상호 간의 어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반복 실업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용역에 지금 현재 내용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했던 일을 하던 일을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정말 냉정하게 고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각종 어떤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개별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오늘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도 장관님께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저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고용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좀 역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해 준 사항 경청해서 앞으로 저희 정책 추진에 좀 가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선업이 구조조정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이 변화되면서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어가면서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은 물론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단기간이라도 최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생활 고용 안정이나 고용 유지나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그다음에 추진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동의를 하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 영향 평가의 경우에도 매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정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고용 영향 평가라는 것이 그 사업과 그다음에 그 사업이 그 고용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지만 고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훈련, 그러니까 직업력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유능한 그런 그 교육기관이 대학들이기 때문에 대학들과의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한 방향으로 더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에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